동물의 행동을 볼 때요,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쉽잖아요. 그런데 사실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정말 평범해 보이는 한 행동 속에 담긴 그 거대한 생존 드라마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두 마리 개구리가 있죠? 왼쪽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청개구리고요. 오른쪽은 아주 희귀하다는 수원 청개구리입니다. 근데 어떠세요? 언뜻 보기엔 진짜 거의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솔직히 전문가다 아니면 이거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이 둘이 그냥 생김새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. 심지어 같은 논에서 같이 살아간단 말이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. 한 종은 아주 잘 살아가는데 다른 한 종은 글쎄요,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현재 남아있다고 추정되는 수원 청개구리의 전체 숫자입니다. 약 2,500마리.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에요. 말 그대로 정말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이렇게나 비슷한 두 종의 운명이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걸까요?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. 자,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우선 이 두 개구리가 어떻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방법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수컷 개구리들한테 짝짓기철에 노래를 부른다는 건요, 생존과 번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. 그런데 생각해보세요. 이 한정된 논이라는 공간에서 두 종이 동시에 노래를 부른다? 이건 그야말로 엄청나게 치열한 오디션 현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경쟁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요.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놀랍게도 두 종은 서로 아예 다른 곳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걸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져요. 수원 청개구리는 주로 논둑에서 한 1.4m 정도? 그쯤 떨어진 가장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요. 반면에 청개구리는 논 안쪽으로 훨씬 깊숙이 평균 12m 이상 들어간 곳에 자리를 잡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무대를 쓰고 있는 셈이에요. 바로 이런 걸 과학에서는 근접 원인이라고 불러요. 좀 말이 어렵나요? 쉽게 말해 어떤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에요. 두 개구리가 경쟁을 피하는 방법이 보였죠? 그렇죠. 노래하는 장소를 나누는 거. 이게 바로 근접 원인인 겁니다. 하지만 어떻게를 아는 것만으로는 이 전체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어요. 진짜 중요한 더 깊은 질문이 남았거든요. 바로 왜? 도대체 왜 이들이 애초에 여기서 경쟁을 하게 됐냐는 거죠. 그렇지 않나요?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를 선호할 만큼 성격이 다른데 왜 굳이 이 좁은 논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복잡한 경쟁을 해야만 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진짜 원인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. 그 진실은요, 이들의 아주 먼 과거에 숨어 있습니다. 원래 수원 청개구리는 낮은 지대의 늪에 살았고, 청개구리는 산이나 숲 근처 습지에 살았어요.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. 그런데 인간이 농경지를 만들고 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들의 원래 보금자리였던 늪과 습지가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. 결국 원래 살던 곳을 잃어버린 두 종은 유일하게 남은 번식지, 바로 이 논으로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궁극 원인입니다. 어떤 행동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이고 진화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. 두개구리가 경쟁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? 그건 바로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였던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어떻게, 근접 원인과 왜, 궁극 원인이라는 분석의 틀은요, 이 개구리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. 사실 모든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개구리 이야기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? 근접 원인, 즉 어떻게 이들이 같이 살아가는가? 그 답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노래하기 때문이고요. 그리고 궁극 원인, 왜 이들이 경쟁하게 되었는가? 그 답은 인간이 원래 살던 곳을 파괴했기 때문인 거죠.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좋아요.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. 이것도 정말 신기한데요. 하와이의 한 섬에서 갑자기 귀뚜라미들이 노래를 뚝 멈춰버린 거예요.
아니, 수컷 귀뚜라미한테 노래라는 건 짝짓기를 위한 정말 필수적인 행동인데 말이죠. 이것도 어떻게와 왜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조용해졌을까요? 날개에서 소리를 내는 구조 자체가 사라지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게 바로 근접 원인입니다. 그렇다면 왜 그런 돌연변이가 살아남았을까요? 그건 바로 귀뚜라미의 노랫소리를 귀신같이 따라와서 알을 낳는 아주 치명적인 기생파리 때문이었어요. 이 기생파리가 궁극적인 원인이 되어서 노래하는 수컷은 다 죽고 조용한 수컷만 살아남아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해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? 이게 왜 중요할까요? 생각해보면 수원청개구리가 부르는 그 작은 노래 하나에는요, 사실 서식지 파괴라는 거대한 인간의 역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. 이처럼 동물의 모든 행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인 셈이죠. 그러니까 동물의 행동을 어떻게와 왜로 나눠서 이해하는 건요,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이걸 알아야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요. 우리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죠. 나아가서 생명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는지, 그 진화의 힘까지도 엿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변의 동물들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? 새가 지저귀는 소리,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는 그 모습, 그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 속에 과연 어떤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이,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?